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실 때 비 오나요 혹시? 전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 소식이 있었습니까? 언뜻 들었던 것도 않는데. 네, 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예. 아주 추워지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아 정말 많이 춥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폐렴도 유행이고 아, 해가지고 조심해야겠군요. 아주 조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낮에는 한번 나갔는데 덜 춥던데요, 딴 날보다. 밤은 많이 다르지 아,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밤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사과를 하고 있죠. 예. 네, 3659님께서 예. 저 후쿠오카인데 하이킥 듣느라 버스에서 못 내려 길 잃었어요. 어이구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제가 이분한텐 그 관광 그러니까 여행 가신 걸로 이해하고 사시는 분은 아니고 네, 예, 네. 사시는 분인지 여행 가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행 가셨으면 이 길에 네. 골목골목 돌아보시고 하면 참 이런 어떤 예상 밖의 여행이 재밌고요. 그쵸, 또, 그쵸. 또 사시는 분이라도 네. 이 길에 네. 안 가봤던 골목도 가보고 네. 버스도 기다려보고 어떤 그 걸으면서 열받는 일이 있으시면 또 삭히시고 근데 시키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받는 일은 걸어서 해소하는 게 가장 잘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걸어 다니면 가장 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가라앉으면서.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여행의 묘미가 길을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혜 씨도 좀 걸으십시오. 여행까지 가셔서 근데 우리 또 하이킥을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그래서요. 예. 예. 어쨌든 예. 6873님께서 대통령 골프 친 일이 대통령 골프 친 일이 박세리 전 선수와 비교할 일인가요? 박세리 전 선수가 정치인입니까? 예.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들 힘 빠지게 하는 대통령은 분노만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세리 선수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네. 이 대통령이란 인식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 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말 달나라에서 하는 인식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예. 자, 6686님께서 뉴스 하이킥 봉방사수를 할 수 없어 취침 전에 유튜브로 다시 듣기를 합니다.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자는 시간 사이에 게임을 하는데 예. 항상 하던 게임이 오늘은 한 판에 끝나지 않고 두세 판을 해야 다음 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잡념이 많으시군요. 왜 그러지 생각하니 머릿속에는 속상한 뉴스 화면과 음성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기 때문인 것 예. 같더라고요. 그때 광국장님과 오윤혜님의 목소리가 위안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 뉴스 하이킥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하프타임은 오윤혜님이 영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 앵커님은 다른 분들보다 오윤혜님을 더 좋아해요. 웃음소리가 달라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네. 가족분들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매일 씨름이 넘칩니다. 예. 좋습니다. 요새 가족분들이 뭐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 썼다는 네. 의혹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글이라면 네, 이런 글이라면 온 쓰셔도 됩니다. 가족들이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쓰셔도 됩니다, 가족분들. 좋습니다. 쓰시라고 하십시오. 예. 자, 오늘은 대통령에게 언론인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예.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한 발언 논란됐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들어보시죠.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 네. 그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그건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정말 놀라운 발언이고 놀라운 인식인데요. 아까도 제가 네. 그 골프 발언도 보면서 어떻게 이 정부 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기묘한 발상을 하시고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저렇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분들이 많은가. 이 생각 네. 때문에 국민들이 더 어떤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황인식만 똑같아도 걱정이 덜 들어요.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만 국민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걱정을 해도 지금 부족한 뭔가 네, 힘들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런데 상황인식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저희가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그 태도가 시정돼야 된다.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네, 홍철호 수석이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무례 그 예.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듣고 들어보시죠. 오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이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의 예. 질문이 정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대변해주는 유일한 사실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할 수도 얘기했는데 있는데. 그 질문이 무례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현실 인식 수준이 네. 완전히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기자로서 이 어떤 대통령실의 이 지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말입니다. 네. 이게 저 인식은 저 홍철로서 이게 인식은 저런 질문 자체가 무례하다는 얘기인지 태도가 무례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태도가 무례하다라는 얘기라면 지금 질문하는 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공손하고 긴장이 많이 된 듯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네. 다른 시고 그럼 저런 질문이 무례하다는 소리면 음. 국민들한테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랑 저 똑같습니다. 정도도 질문을 할 네. 수 없는. 그 인식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에요. 제가 맞습니다. 보면. 사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했던 당시에 예. 그 동기가 사실은 끝장 토론하겠다. 예. 정말 국민들께 시원하게 다 모든 거를 질의응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MBC, JTBC 기자들은 또 질문에서 논외가 되었고. MBC 기자는 한 번도 질문권을 얻지 못했죠. 현 네.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아까 저분은 그럼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저분은 질문할 때 항공하거나 전화 제가 한마디 여쭤봐 그 이런 인식이- 태도를 요구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느 시대에서 왔지?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저 부산일보 기자가 질문한 태도를 봤잖아요. 네. 저기 어디도 무례한 태도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왜 저런 걸 안 묻지 하고 그쵸, 많은 답답했죠. 국민들이 네. 생각하는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는 네. 저 태도를 가지고 뭐라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 네. 사람의 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다 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는 거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를 했는데 왜 자꾸 무슨 사과를 해 구체적으로 어떤 네. 근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사과는 하는데 사과할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과를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사과하시는 거냐는 질문이에요. 가장 네. 상식적이고 가장 그날 국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런 질문조차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들어있잖아요. 저 대통령실 인식 속에는. 저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자가 질문하는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럽잖아요. 저 질문이 끝나면 혹시 대통령이 역정을 냈나? 화를 내가지고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불안했나? 혹은 아니면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화를 냈다면 정말 그것도 큰일이고요. 네. 혹은 대통령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밑에서 알아서 저렇게 알아서 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알아서 기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네. 저런 어떤 인식이 대통령실 내에서 공유되고 있다면 네. 제대로 된 얘기는 적어도 한마디도 오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처럼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오늘 기자협회보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 아니냐. 이제 누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언론 전체를 향한 일종의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지역 기자단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지역 기자단은 20일 입장문을 내어서 이 홍수석의 해당 발언을 두고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문은 대통령실 기자단 운영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됐고 홍수석에게도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안에 이 정도 의견이 안 나면 아마 대통령실 기자단이 엄청난 여론의 어떤 비난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기자도 비판받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 질문하는 것도 너무 뭐 예를 껄렁껄렁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누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면 뭐야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아까 그 태도는 어느 구석을 봐도 무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윤 정부 들어가지고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정말 무례해서 질문을 했었던 기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해야 될 질문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자였던 태도가 만약에 이상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씩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 질문의 내용이 아닌 태도로 네.
문제 삼는 거 그거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 질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이 질문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의심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네. 저 질문 자체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겁니다. 언론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듣기 싫으시면은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3659님 후쿠오카에서 길을 잃으셨다는 청취자님 답이 왔습니다. 여행을 왔는데 골목골목 다니기 어두워요. 그래도 하이킥에서 제 사연 들으니 힘나네요. 감사합니다. 예, 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골목골목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혜씨 수고하셨습니다.